지저분한 매물 정보. 깔끔하게 정리된 매물 정보를 한눈에. 부동산 매물 정보의 혁명, 알키오스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알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블로그 마케팅 5강 고객을 유혹하는 중개심리 일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데 왜 이런 중개심리가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자, 블로그에 글을 쓸 때도 고객을 유혹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클릭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 또 클릭률이 높아져야 여러분 사무실로 전화도 많이 가게 되고, 또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 사무실로 방문해서 계약을 체결할 확률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중개업은 전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중개 심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중개 심리를 활용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사람들이 활용하는 구매 동선과 부동산 중개업의 물건을 보는 그런 고객과는 이 구매 동선 자체가 많이 다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쁜 귀걸이라고 검색을 해서 블로그를 보게 됩니다. 그 블로그에 들어가 봤더니 귀걸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이 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입금하거나 뭐 결제를 하게 되면 블로그 주인은 바로 물건 배송을 해주면 끝나는 아주 이렇게 간단한 구매 동선이 나오게 되죠. 키워드 검색 단계부터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이 단계까지 과정이 아주 짧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보면요, 고객이 여러분의 물건을 검색해서 들어갔는데 물건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먼저 사무실로 전화하고요. 여러분의 사무실 전화했을 때 목소리나 느낌이 신뢰가 가고 공감이 돼야 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고요. 사무소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나 표정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공감이 돼야 신뢰가 가야 물건 보고 물건 마음에 들어야 지금처럼 계약 체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부동산 중개업에서 물건을 보고 계약 체결까지 이루어지는 이 동선이 아주 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런 심리라는 부분이 아주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건을 팔 때 하는 마케팅과 부동산 중개업 마케팅은 다르다는 것이죠. 자, 고객과의 대화법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오늘 배우는 내용 일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예스와 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격이 3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 아파트 물건을 봤는데요. 너무 마음에 들고 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사고 싶은데 사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이 2억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돈이 2억밖에 없는데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대출 받으라고 권하니까 고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신용불량자라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전세를 끼고 사시는 건 어때요? 죄송하지만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물건 말고요, 조금 싼 물건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어떠세요? 근데 그 물건은 싫습니다. 지금 본 3억짜리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것 좀 사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 중에서 크게 세 가지로 대답이 다르게 나오는데요. 중개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두 가지, 중개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자, 중개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이 중개업을 하다 보면요, 막 지겨워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딱 왔는데 딱 여러분들은 밥을 먹고 있단 말이죠. 밥을 한 3숟가락을 탁 먹었어요. 근데 고객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개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스캔을 합니다. 이렇게 발끝부터 머리까지 한번 쑥 한번 둘러보죠. 아, 이거 둘러봤더니 이 사람은 계약할 사람이 아니네. 아, 이건 소개해주나 마나 이거는 계약할 사람이 아니야. 자, 이러면 어떻게 하죠? 선생님 죄송한데요. 아유, 마땅한 물건이 없네요. 자,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경향이 많죠. 자, 이런 중개업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 좀 이런 권태기와 같은 이런 시기에 있을 때 이런 고객이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선생님, 그거 3억에 살 수 있는 데 가서요. 그 부동산 가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아, 그 가격에는 절대 못 산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 뭐 그런 뜻이죠. 좀 점잖으신 공인중개사님, 경험은 많지만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하죠. 선생님, 그 정도 가격이면요, 제가 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두 분은요, 이 물건은 그 가격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돌려서 우회적으로 놓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중개업을 처음 하신 분들은 대답이 좀 다르게 나와요.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그 가격에는 좀 사기 어렵긴 한데요. 제가 그래도 매도인한테 연락해서 최대한 그 가격에 맞춰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중개업을 오래 하신 분과 중개업을 처음 하신 분들이 대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초심을 잃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예전에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지. 근데 중개업을 2년, 3년, 4년 하다 보니까 옛날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보이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버리고 또 대화를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반면에 중개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든 이분을 계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안 된다고 표현한 두 중개업자분은 노라고 대답한 거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사람은 예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원시 시대부터 사람을 대할 때 두 가지로만 분류합니다.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아군이고요.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은 모조리 다 적군입니다. 자, 그러면 예스라고 한 사람은 아군이 되고 노라고 한 사람은 적군이 되는데요. 자, 이제 문제는요, 이 물건을 사게 해달라고 하는 이 사람, 3억짜리를 2억에 사게 해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상입니까? 아니면 약간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분이 만약에 정상적이지 않다면 여러분도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자, 왜 그래요? 여러분이 실제 그렇게 합니다. 자, 시장을 갑니다. 자, 이거 잠바 얼마죠? 3만 원인데요. 선생님, 저 작년에 제가 2만 원에 샀어요. 2만 원에 좀 해주세요. 죄송하지만 물가가 올라서요, 지금은 2만 원에 못 팝니다. 그러면 이 물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니까 2만 5천 원에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 뭐예요? 조정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3억짜리를 2억에 사게 해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비정상적이라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싸게 사고 싶으니까 한번 가격을 후려쳐 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반응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물건 사면서 저는 대출도 많이 나오고요, 여유 자금도 많고요, 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 얘기해요? 저 돈 딱 요거밖에 없고요, 대출 받기도 어렵고요, 정말 힘들고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고객은 이 물건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예스가 됐든 노가 됐든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일단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죠. 문제는 조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예스가 노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스가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격을 깎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들리고, 노가 얘기하면 매도인 측에 서서 가격을 높여받으려는 것처럼 얘기가 들리는 거죠. 결국 예스는 조정 과정이 쉽고 계약이 체결될 확률이 높아지고, 노는 조정 과정이 어렵고 계약이 깨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예스와 노의 차이점입니다.
자, 고객을 유혹해야 됩니까? 아니면 설득해야 되나요? 자, 유혹해야 된다. 설득해야 된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여러분 설득과 유혹의 차이점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설득은 내가 상대방을 나의 의지대로 이끌어가려는 게 설득이고요. 유혹은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오게 만드는 게 유혹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필드에서 고객을 설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한테 물건을 보여주면서 장점을 브리핑을 해서 유혹을 해야겠죠. 자, 문화인류학자 홀이요, 거리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공중거리. 보통 강연할 때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리를 공중거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거리. 일반적으로 보통 여러분 계약서 쓸 때 조금 떨어져 있는 그 정도 거리가 사회거리. 그 다음에 개체거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 개체거리는요, 사적인 공간, 나만의 개인 공간을 얘기할 때 쓰는 거리입니다. 자, 보통 여러분이 이제 고객을 앉혀놓고 이렇게 브리핑을 하죠. 근데 브리핑을 하는데 고객이 여러분 말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고객이 집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선생님, 근데 이 물건이요, 하고 조금만 앞으로 나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만의 개인 공간인 개체거리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놀라게 되고 환기를 하게 되죠. 그럼 그 이후에 얘기하는 말들을 상대방이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바로 개체거리고요. 그 다음은 밀접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밀접거리는요, 애인이나 가족이나 연인이 아니면 절대 갈 수 없는 거리. 이 거리를 함부로 갔다가는 따귀를 맞는 바로 그런 거리가 바로 밀접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느냐에 따라서도 상대방한테 느껴지는 집중도 또 그런 심리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인상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자, 초두 효과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먼저 제시된 이론이 나중에 제시된 이론보다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 자, 미국의 심리학자 드린이 여러분의 첫인상은 4분에서 5분 안에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통 여러분 사무실 가면 뭐라고 얘기하죠? 고객이 사무소를 딱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 이 질문이요, 아주 안 좋은 질문입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던지는 아주 공격적인 질문. 자, 여러분 사무소에 고객이 어떻게 왔을까요? 당연히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온 이유는 물건을 내놓거나 구하려고 왔겠죠.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라는 질문을 아주 공격적인 질문이란 말이죠.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황하게 되죠. 물건 좀 내놓으려고 왔는데요. 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좀 더 여러분한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대화법은 어떤 걸까요? 자, 예를 들면 뜨거운 여름날 고객이 방문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밖에 날씨 더우시죠? 요즘에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잠깐 이쪽에 앉으시고요. 저희 집에 차가 2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매실을 좀 보내주셔서요. 매실차, 시원한 매실차가 있고요. 또 녹차가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차를 대접해 드릴까요? 예, 매실차 하나 주세요. 네, 매실차를 대접을 합니다. 종이컵에 안 합니다. 왜요? 아니, 종이컵에다 주면 어느 부동산을 가나 똑같이 종이컵에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를 마시면서도요, 겉으로는 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여러분한테 감사하다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부동산과는 차별화된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죠. 찻잔에 받쳐서 거기에다 차를 따라서 티스푼 넣어서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정도는 해줘야 고객이 고마움을 느낍니다. 다른 부동산보다는 이거 되게 친절하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이게 첫인상의 법칙인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특강을 갈 때 어떤 회원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 원장님, 그거 그렇게 하시면요,
설거지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힘들죠. 예, 이렇게 오실 때마다 대접하는 게 힘들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고객한테 첫인상을 좋게 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루어야 할 계약을 좀 더 편하게 가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영업행위 일종으로 하는 것이지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죠. 이게 힘들다면 계약서 쓰는 거는 어떻게 힘들어서 타이핑을 칩니까? 물건 보러 가는 거는 귀찮아서 어떻게 물건 보러 갑니까? 사진 보여주고 살 거냐 말 거냐 물어보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상대방한테 좋은 인상을 줘서 계약을 원활하게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고 다른 사무소와는 차별화된 이런 전략이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지속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이 첫인상을 좋게 주게 되면요, 그 첫인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공인중개사가 있고 B라는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A는 첫인상을 아주 좋게 준 사람, B는 첫인상을 나쁘게 준 사람. 자, 첫인상을 좋게 준 분이 102동 302호를 가야 되는데 202동 302호를 방문한 거예요. 그때 고객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선생님, 괜찮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죠, 뭐. 다시 가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너그럽게 이해를 해줍니다. 근데 첫인상을 아주 나쁘게 준 분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느끼냐면 겉으로는 예, 다시 가시죠 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갖겠죠. 아유, 이거 날씨도 더운데 이거 땡볕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무슨 공인중개사가 호수도 하나 제대로 못 찾아? 나 진짜 짜증나 죽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죠. 자, 그 이후에 A도 계속 실수를 하고요. B도 실수를 해요. 근데 A는 첫인상이 좋았기 때문에 호감 지속의 법칙에 따라서 호감도가 계속 좋은 쪽에서 천천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계약 과정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첫인상을 나쁘게 준 사람이 이런 실수를 계속 하게 되면요,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객이, 야, 이거 호스도 제대로는 못 찾아. 아니, 물건 계약서 쓰는데 계속 오타나. 첫인상도 안 좋아. 이거 오늘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 여기서 계약을 했다고 혹시 사고 터지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오늘은 느낌이 안 좋아서 일단 오늘은 보류를 좀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죠. 자, 이때 여러분한테 가장 잘 얘기를 해서 빠르게 이 사무소를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쓰면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을까요? 자, 그때 주로 하는 말이 이런 말들입니다. 선생님, 이 물건 네, 마음에 들어요. 제가 계약할게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오늘 저녁 때 한번 보고요. 그때 계약서 쓰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저희 부모님이 한 번만 더 보고요. 계약서 쓸게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죠. 자, 그 다음날 또는 저녁 때 전화를 합니다. 받습니까, 전화? 예, 안 받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전화 안 받으니까 다른 휴대폰을 이용해서 전화하면 받죠. 그때 뭐라 그래요? 죄송해요. 딴 데서 계약을 했네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서브리미널 효과라는 게 있어요. 발음을 잘못하면 욕이 되는 효과. 자,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3000분의 1초마다 팝콘, 코카콜라 광고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3000분의 1초면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런 동영상이 있었는지 사진이 있었는지조차 기억을 못하는 아주 빠른 속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상을 보고 나니까, 지속적으로 보고 나니까 이상하게 오늘 팝콘을 먹고 싶지? 팝콘을 사 먹고, 오늘 이상하게 콜라가 땡기지? 콜라를 사 먹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왜 사 먹는지 나는 모른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없으세요? 다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갑니다. 식사를 해서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딴 데 가자. 딴 데 가자. 왜 엄마 왜 딴 데 가?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느낌이 별로야. 느낌이 별로 안 좋아. 뭐가 안 좋은데? 그냥 별로야.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사무소의 그 음식점의 청소 상태라든지 종업원의 표정이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또 후각적인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서브리미널 효과예요. 인간의 뇌는 아주 미약한 자극에도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객하고 대화할 때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 계약까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하고요. 또 굉장히 까다롭고 독특한 성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대화를 잘해서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면 생각외로 아주 쉽게 계약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심리적인 효과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대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대조 효과. 자, 대조 효과가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가격을 비교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물건 브리핑을 할 때 1억 1000에서 5천 정도까지의 물건이 이렇게 차례대로 있습니다. 자, 근데 고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1억 1000에서 5천 사이의 전세 물건 좀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1억 5천짜리부터 보여줍니까? 아니면 1억 1000부터 보여줍니까? 정답은 높은 것부터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1억 5천 보여주고 4천 보여주고 3천 보여주게 되면요, 3천짜리가 싸 보이고요, 1000 보여주고 2000 보여주고 3000 보여주면 3000짜리가 비싸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대조 효과인데요. 높은 가격부터 브리핑할 때가 낮은 가격부터 브리핑할 때보다 높은 가격으로 체결될 확률이 높더라 이거죠. 자, 이런 마케팅은요, 심리 마케팅은 꼭 우리 공인중개사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대형 마트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자, 대형 마트 추석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자, 그때 대형마트 입장에서는요, 물건을 사고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즉 회전율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객이 안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주면 돼요? 경쾌한 음악, 빠른 음악을 틀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카트를 미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집니다. 이유는 몰라요. 그냥 빨라지는 것이죠. 자, 반대로 여러분 그 백화점에서요, 월요일 아침에 고객들이 없어요. 머물러 줘야 되거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음악을 클래식을 틀어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백화점에서 이거 사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백화점만 가면 발걸음이 느려지면서 마음이 차분해지죠. 그러면 안 봐도 될 물건까지 자꾸 보게 되고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하다못해 술집도요, 이런 마케팅을 합니다. 심리 마케팅을.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술집에 가서 남자분들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갑니다. 저 웨이터, 가장 비싼 양주 얼마지? 예, 50만 원인데요. 그 다음은 40만 원인데요. 그 다음은 30만 원인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50만 원은 너무 비싸서 사기가 좀 그렇고, 중간 때 있는 40만 원을 여러분들이 시키게 되죠. 그래서 40만 원짜리 시켰단 말이죠. 근데 술집 주인은요, 50만 원짜리를 많이 팔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50만 원 위에다가 100만 원짜리를 하나 올려놓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웨이터, 가장 비싼 양주 얼마지? 100만 원인데요. 딱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이 혼란해집니다. 아, 이거 여기서 일어나자니 가오가 상하고 쪽팔리고, 그렇다고 100만 원짜리 시키자니 너무 비싸고, 나 미치겠네. 고민을 하면서 물어보죠. 그 다음은 그랬더니 50만 원이라는 거죠. 딱 그 얘기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아유, 그래도 싼 게 있었네.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0만 원과 50만 원은 가격 갭이 상당히 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50만 원짜리가 싸게 느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게 대조 효과고요. 물건 브리핑할 때 그래서 높은 가격부터 브리핑을 해야 높은 가격으로 체결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마케팅 글쓰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또 고객을 유혹하는 글쓰기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마케팅 글쓰기 편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부동산, 지저분한 매물 정보,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매물 정보를 한눈에. 원클릭으로 알토마토 홈페이지와 집통 어플리케이션은 물론 알토마토 TV 광고까지. 알키오스코와 TV 연결만으로 바로 사용 가능한 쉽고 간편한 설치. 부동산 매물 정보의 혁명, 알키오스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